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가 완전 대박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사용자가 너무 몰려서 서버가 터져버리는 악몽?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행복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기술, 확장 가능한 서버 설계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몇 년 동안 피땀 눈물 쏟아서 만든 게임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반응이 완전 폭발적인 거죠? 전 세계에서 막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려고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모든 개발자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꿈 같은 순간이 바로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유저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접속은 뚝뚝 끊기고 게임은 멈추고 유저들 게시판은 불만으로 폭주하겠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확장성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부딪히는 위기,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트래픽이에요. 서버 한 대로는 이거 절대로 감당 못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로드 밸런싱입니다. 로드 밸런싱, 이름 그대로예요. 부하를 균형 있게 나눠준다. 밸런싱. 그러니까 모든 요청을 서버 한 대한테 몰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대의 서버로 묶어놓은 서버 클러스터에다가 골고루 일을 나눠주는 거죠. 마치 인터넷 세계의 아주 똑똑한 교통경찰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한 길만 꽉 막히지 않도록 차들을 여러 길로 요리조리 안내해주는 바로 그 역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자, 플레이어가 요청을 보내죠. 이게 서버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로드 밸런서라는 일종의 관문을 먼저 통과해요. 그럼 이 로드 밸런서가 서버들 상태를 싹 훑어보다가 너 지금 좀 한가하네? 하는 서버한테 일을 딱 넘겨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서버 한두 대가 픽 하고 고장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로드 밸런서가 알아서 살아있는 다른 서버들한테만 일을 주니까 전체 서비스는 절대 멈추지 않죠. 이걸 바로 고가용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로드 밸런서 덕분에 트래픽 문제는 일단 해결했어요.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오락? 새로운 문제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서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려고 데이터베이스에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이번엔 이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 전체의 발목을 꽉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이에요. 여기서 핵심 문제는 바로 연결에 드는 비용이요. 데이터베이스랑 한번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싼 작업이거든요. 비유하자면 강을 건널 때마다 다리를 새로 지었다가 다 쓰고 나면 부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비효율적이죠? 유저가 요청할 때마다 이 비싼 짓을 계속 반복한다? 시스템이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커넥션 풀이라는 아주 똑똑한 기법입니다. 자,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풀이 없을 때예요. 매번 연결을 새로 만드니까 느리고 자원 낭비가 심하죠. 근데 오른쪽, 커넥션 풀을 쓰면요. 미리 연결 통로, 그러니까 다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풀이라는 곳에다가 딱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는 필요할 때마다 이 풀에 가서 다리 하나 빌려 쓰고 다 썼으면 곱게 반납만 하면 됩니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스템은 대규모 트래픽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와,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안정적인 걸 넘어서 이제는 유저들이 와, 이거 왜 이렇게 빨라? 하고 놀랄 정도로 응답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해요. 그 비결이 바로 캐시에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캐시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덜 가는 게 장땡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나게 큰 중앙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안전하고 모든 책이 다 있지만 저기 지하서고까지 가서 책 하나 찾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책은 어떡하죠? 그냥 책상 위에 꺼내놓죠? 캐시가 바로 그겁니다. 자주 쓰는 데이터를 내 책상, 즉 훨씬 빠른 임시 공간에 딱 저장해두는 전략이죠. 캐시가 작동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데이터 요청이 딱 들어와요. 그럼 일단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레디스 같은 인메모리 캐시 저장소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데이터 가지고 있니? 하고요.
여기서 인메모리라는 건 느려 터진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번개처럼 빠른 램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캐시에 데이터가 있다. 이걸 캐시 히트라고 하는데 이러면 뭐 거의 즉시 응답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없다? 이걸 캐시 미스라고 하고요. 이때만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가져온 김에 다음을 위해서 캐시에 저장해 두고요. 이 방식 하나로 전체 요청의 99%가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건드리지도 않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쫙 맞춰볼까요? 드디어 엄청난 트래픽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진짜 확장 가능한 서버 아키텍처가 눈앞에 완성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로드 밸런싱과 클러스터링으로 서버에 몰리는 부하를 쭉 분산시켜서 안정성을 잡았습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로 비효율을 없애고 성능을 최적화했고요. 마지막으로 레디스 같은 캐시를 써서 데이터베이스가 힘들지 않게 하고 응답 속도는 미친 듯이 끌어올렸죠. 바로 이 3가지가 확장 가능한 서버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사실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계속 커지고 성장하면 병목 현상은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또 다른 어딘가에서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다음 문제는 네트워크 통신 방식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만들 서비스의 다음 병목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 하다가 막 화면 뚝뚝 끊기고 캐릭터는 순간이동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렉인데 오늘은 이 렉을 잡는 개발자들의 비밀 무기, 프로토콜 설계랑 직렬화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게임 경험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진짜 핵심 기술이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든 온라인 게임에 존재하는 이 보이지 않는 공공의 적은 대체 뭘까요? 아마 게이머라면 기술적인 원인은 잘 몰라도 진짜 짜증나 하면서 키보드 몇 번 내리쳐본 바로 그 경험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 지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렉이죠. 사실 개발자들은요, 이 렉을 잡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작전이 뭐냐? 바로 게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 시스템을 처음부터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속도를 위한 청사진, 게임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서로 야, 우리 이렇게 대화하자 하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없으면 완전 난장판이 되겠죠. 이 약속, 이 규칙을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로토콜을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게임이랑 서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초고속 비밀 언어 같은 거예요. 둘이서만 통하는 암호죠. 이 공통된 언어랑 규칙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프로토콜이라는 기반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 게임은 아시잖아요. 1초에도 데이터가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혹독한 환경이거든요. 이걸 버텨내려면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들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바로 이 4가지가 프로토콜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체크섬 검증은 데이터가 오다가 깨졌나 안 깨졌나 확인하는 거고요. 버전 관리는 게임 업데이트 돼도 옛날 버전 쓰는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패킷 타입 시스템은 이게 공격 데이터인지 채팅 메시지인지 딱 보고 바로 알게 해주는 신분증 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압축 기술은 말 그대로 데이터 크기를 팍 줄여주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딱 합쳐져야 비로소 빠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예측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고정 길이 패킷이라는 엄청난 무기 때문입니다. 처리 속도를 정말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전략인데 실시간 게임에서는 이게 생명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가변 길이는 크기가 제각각인 택배 상자 더미 같은 거예요. 서버가 상자를 하나 받을 때마다 이건 얼마나 크지? 하고 일일이 사이즈를 재야 하니까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정 길이는 뭐냐? 모든 상자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서버는 그냥 기계처럼 착착착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이 서버가 최고 속도를 내는 비결인 거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성능을 정말 한계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 패킹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ON이냐 오프냐 하는 정보는 사실 0 아니면 1, 딱 1비트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걸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공간에 널찍하게 담아서 보내요. 7비트가 그냥 낭비되는 거죠. 비트 패킹은 이런 낭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 없이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레고 블록처럼 꽉꽉 채워 넣어서 정말 패킷 하나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성능까지 짜내는 그런 극한의 최적화 기술입니다. 자, 이제 렉과의 전쟁에서 꺼내드는 최종 병기, 궁극의 최적화 기술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데이터의 모든 군사를 쫙 빼버리고 정말 필요한 뼈대만 남겨서 보내는 기술, 바로 커스텀, 직렬화입니다. 직렬화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배송하기 전에 진공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 부피 줄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불필요한 공기, 그러니까 빈 공간을 싹 빼서 최대한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특히 커스텀 바이너리 직렬화는요, 마치 명품 맞춤 정장을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먼저 우리 게임의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바이트만 쏙쏙 골라내요. 그 다음 이걸 아주 압축된 바이너리 데이터 덩어리로 변환해서 마지막으로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는 기성복이 아니라 우리 게임에 최적화된 딱 맞는 맞춤 데이터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기술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아서 고성능 네트워킹을 위한 핵심 열쇠가 뭔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현대게임 네트워킹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체크섬, 버전 관리 같은 견고한 원칙으로 기본을 다지고, 둘째, 고정 길이 패킷으로 예측 가능한 속도를 확보하고, 비트 패킹으로 한계까지 최적화하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직렬화로 내 게임에만 딱 맞는 데이터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개발자들은 네트워크 자원을 아끼고 서버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즐기는 끊김 없는 쾌적한 게임 경험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쾌적하게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엔지니어링의 세계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성능을 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이 치열하고도 흥미로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과연 미래 프로토콜 설계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이 끊임없는 최적화의 여정, 그 끝은 어디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